네, 뉴카렌스 지금 부식 수리를 할 건데 부식 사이즈가 한 뼘입니다. 한 뼘. 까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수리하는 거 보여드릴 텐데 일단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망치로 다 부시고 주변을 샌딩을 해준 다음에 피스로 구멍을 뚫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금속 퍼티 바르고 아이언 퍼티 바르고 도색 올릴 겁니다. 네, 이게 목차고요.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엄청 클 텐데 이미 수리를 한번 했네요. 노란색 폴리퍼티가 보이네. 그죠? 노란 거 보이죠? 네네. 사실 부식 수리에 아이언 퍼티만 제대로 써도 1년은 가요. 근데 금속 퍼티를 쓰면 3년 이상 가는데 이거는 그렇죠. 이중 철판이 통으로 지금 다 부시고 나니까 상태가 더 심각하네요. 이렇게 심각한데 작업이 가능할까요? 뭐 망치면 네. 그냥 이대로 집에 가시면 돼요. 사실 다이라는 게 직접 하는 게 다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유튜버가 다 해주면 이거 뭐 누가 못합니까? 운전만 하면 되지. 힘드시면 손 잡고 가시면서 알겠습니다. 한 1분 30초만 하겠습니다. 사장님 손 조심하세요. 찔리시면 파상풍 걸릴 수 있습니다. 예. 벌써 쇠가 나오네요. 잠깐만요. 잠깐 좀 거친 솔로 한두 번 해서. 네, 네, 1차적으로 녹 제거는 끝났습니다. 네. 이 겉에는 제거를 했는데 이 안쪽에 있는 것까지는 제거를 솔로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최상의 방법은 이제 라이트를 탈거하고 이제 노즐을 이용해서 언더코팅제나 구리스 계열의 뭐 플루이드 필름, 네. 양털유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거 뿌려주시면 되는데 사실 저희가 금속 퍼티로 작업하는 이유가 금속 퍼티로 덮으면 그 자체가 철판 역할을 하고 안에서 썩든 말든 이 부식이 이렇게 막 번져서 올라오지 않는 이상 네. 그냥 그대로 걔가 철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나 몰라라. 근데 아무튼 신경 쓰시고 더 오래 하시고 싶다 하시면 라이트 떼시고 왜 이렇게 흔들리냐 이거. 그래서 길게 쭉 넣어가지고 대롱 같은 걸로 뿌리는 그 키트가 팔거든요. 네. 그래서 언더코팅제나 그런 거 안에다가 이쪽에 도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도포가 돼요. 문제는 네. 여기는 도포가 안 돼요. 이쪽에서 이제 이중접합으로 돼서 안 들어가거든요, 노즐이. 네네. 그래서 여기는 한계가 있지만 여기는 가능하다.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차에 지금 이제 철판에 구멍을 뚫은 이유가 있나요? 예, 지금 이 주변에 구멍을 한 10개 정도 뚫어줄 건데요. 네. 이 멀쩡한 철판 부분에 구멍을 뚫어줘서 금속 퍼티를 발랐을 때 금속 퍼티가 이 안에 구멍에 들어가면 네. 안에서 이렇게 버섯처럼 펼쳐져요. 그래서 그립력, 그러니까 철판에 더 잘 붙어 있으라고. 이 스크래치에도 잘 붙어 있지만 확실히 이렇게 구멍을 뚫어줘야. 네. 원래 금속 퍼티 사용 매뉴얼이 그렇습니다. 부식 수리를 할 때 주변부에 구멍을 여러 개 뚫어줘서 네. 거기 퍼티가 들어가서 이렇게 안 빠지, 이게 떨어져 나오지 않도록 부착력 향상을 위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굵은 상처를 내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철판 자체가 여기도 다 녹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낭창낭창하잖아요. 네. 계속 이어서 구멍 뚫겠습니다. 네. 네, 이제 퍼티가 너무 지나치게 안으로 많이 말려 들어가지 말라고 지금 금박 테이프를 붙여줄 겁니다. 뭐 메시 테이프 사용하셔도 돼요. 저도 메시 테이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이 테이프는 시중에서 지금 1,000원. 네, 철물점에서 철물점에서 이 소량으로 감아서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전 최대한 작게 바릅니다. 왜냐면 넓게 발라봤자
철판이 너무 꿀렁거린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손 열로 딱 해야 잘 붙겠죠. 지금 이거는 금속 퍼티입니다. 저는 재료를 아끼는 편이라 조금씩 무게비 100대 2입니다. 100대 2. 물론 겨울철에는 100대 3까지 섞으라고 돼 있어요. 근데 많이 섞어서 좋을 게 없어요. 모든 퍼티는 퍼티를 그 경화지를 많이 섞으면 아무튼 안 좋습니다. 네. 수축도 많이 일어나고 각종 하자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섞으라는 대로, 하지만 계량은 하지 않습니다. 눈대중. 실제로 많이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계란 하나 크기에 아이고 이거 피부 화상 입는데 이게 화학 제품이라 하면 나중에 따끈따끈 거려요.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본드 냄새 엄청 나죠. 네. 몸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실내에서 야외에서 하는 게 좋겠네요, 이런 작업은. 그렇죠. 잘 섞어줘야 돼요. 안 말라요. 안 그러면. 회오리 교반이라고 이제 개발하셨나봐요. 전매 특허는 아닌데. 여기 다 들어가겠네 이거. 구멍이 뻥뻥 올라온다. 신기하네. 왜 반대로 올라오지 이게? 이건 나중에 칼로 파줘야 돼요. 마르기 전에. 네. 긁는 것도. 그 석고대패로도 얘는 네. 안 돼요. 바를 때 잘 발라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4% 샌딩이 되지 않고, 네. 한번 경화가 되면 무조건 그라인더로 작업을 해야 되는 아주 강력한. 어떤 분이 자물쇠를 자기 자물쇠를 이제 뭐 아무튼 사정이 있었는지 절단기로 잘라버렸대요. 근데 그거를 이걸로 붙였는데 3년을 썼대. 이거 바풀 떼기 하나만큼 섞어가지고 붙였는데 용접처럼 단단하다고. 엄청 좋은. 네. 일단 금속 퍼티를 먼저 해주고, 네, 지금 우선 끈적거리지 않을 정도로 1차 건조가 됐고요. 이게 완전히 건조가 되면 샌딩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끈적거림이 없을 때 지금 백방사포인데 높은 부분이 없도록 갈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퍼티 바르기 전에 주변부를 망치로 잘 함몰시켜 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 금속 퍼티 위에 아연 퍼티까지 발라준 상태고요. 여러분들께 많이 설명드렸던 거의 마법의 도구 스탠리, 타지마 건 비쌉니다. 2만원 넘어가는데 스탠리 거 똑같아요. 스탠리 게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링크 찾아서 쿠팡 링크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6,000원에서 7,000원 사이 정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평날로 사셔야 돼요. 둥근 날 아니고 평날. 너무 좁은 부위에는 적용하시기 어렵고요. 좁은 부위는 손으로 샌딩해도 되니까 이런 넓은 부위 면 잡을 때 초보자분들 꼭 사용해 보십시오. 사포 사용량도 줄일 수 있고, 또 이게 먼지도 안 나요. 덩어리가 크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철판이 나오면 멈추셔야 돼요. 이렇게 계속 까시면 철판이 나오겠죠? 아, 네. 높은 부위는 까고 낮은 부위는 안 까지고 오면 이런 데는 더 발라야 되는 거고. 아, 그리고 이런 데 맨철판 너무 까시면 안 돼요. 네. 주변에 이렇게. 이건 어떻게 하시다가 발견을 하신 거예요? 요것도 부산에 계신 어떤 도장인, 그러니까 판금 도장부 반장님께서 발견을 하시고 뭐 이거는 도장인들 사이에서 아, 이렇게 터진 아이템인데 뭐 일반인이 써도 되죠. 그쵸, 그쵸. 아이디어네요, 진짜. 근데 요것도 딱 타이밍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꽉 눌렀을 때 손톱 자국이 거의 안 난다. 네. 날 때가 이게 쓸 수 있어요. 이거 더 지나면 이것도 안 먹어요. 굳었을 때 딱 지금이 쓰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아이고 씨. 이렇게 해놓고 지금 얘는 240방 사포인데 그 면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퍼티 바르고 또 이 석고 대표로 깎고 이런데 너무 안 들어갔죠. 네. 다시 퍼티 발라주겠습니다. 네. 지금 바퀴라인 작업을 할 텐데요. 먼저 이쪽 바퀴라인 바깥쪽 아래쪽 면을 평평하게 면을 잡아주시고 테이프를 발랐습니다. 여기 보면 바퀴라인이 이렇게 모양이 들어갔잖아요. 이 부분이 살짝 튀어나와야 원래의 양각을 다시 보존할 수 있겠죠. 네. 그 상태로 이렇게 대고 옆에서 문질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하시면 모양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안 깎이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여기 낮아지니까 여기 높아지는 효과가 되고 모양이 모양이 갖춰지는 거예요. 테이프가 여기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라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라인 만들어 줄 때는 보통 220방 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40 정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퀴 라인이 예쁘게 잡힌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서페이서 올려주겠습니다. 네, 지금 320방까지 사포질 마무리했고요. 바퀴 라인 예쁘게 보이고 장인지로 서페이서입니다. 지금 장인지로가 판매가 일시 중지된 상태인데 3월 한 중순이나 말부터는 판매 재개를 한다고 해요. 제가 써본 것 중에 클리어가 특히 장인지로 제품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겨울철에는 잘 힘들어서 오늘 영상인가요? 영화인가요? 날씨가? 영상인 것 같아요, 이 날씨. 네. 여기는 커버링을 해야 되는데 카브레타 클리너로 닦으면 그냥 닦이거든요. 오늘 좀 묻어도 커버링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카브레타 클리너 닦아드릴게요. 자, 이 난로는 제가 링크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캠핑용 난로인데 저는 말씀드렸듯이 그냥 도색 할 때만 씁니다. 장점이 잘 타지가 않아요. 이게 열이 은은하게 복사열로 전달되는 타입이라서 초벌치고는 지금 많이 두껍게 뿌렸어요. 범퍼나 이런데 사포질한 샌딩 부위에서는 이렇게 두껍게 뿌리시면 지짐이가 나는데 퍼티 자체가 차폐력이 좋아서 두껍게 뿌려도 페인트에 있는 신나가 지짐이나 각종 화자를 잘 안 일으킵니다. 그래서 퍼티 작업 위한 후에는 좀 저처럼 과감하게 작업하셔도 되겠습니다.
선방 종이사포고요. 이런 말랑말랑한 고무 블럭에 감아서 뭐 지우개로 감으셔도 되고 맨손으로 하시는 건 비춥니다. 왜냐하면 손가락 부분만 타이기 때문에. 매끈하게 이런 게 참 기스 퍼티로 잡았어야 되는데 아, 그래도 클리어까지 뿌려놓으면 색깔이 진하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아, 이거는 스탠딩 하셔도 돼요. 물샌딩. 서페이서는. 왜냐면 이 퍼티에는 물을 대시면 퍼티가 스펀지 구조여서 물을 빨아들여요. 근데 서페이서 자체가 방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업을 중간에 그만하시더라도 서페까지는 하루에 꼭 가셔야 돼요. 아, 퍼티 붙이고 다니는 게 창피한 것도 있지만 퍼티를 붙이고 다니시면 물을 계속 먹어요. 그래서 무조건 작업을 시작하셨으면 서페까지는 완주하시라. 그 다음에 칠을 나눠 뿌려도 됩니다. 아, 아까 그 굵은 사포 자국 없어지죠? 아, 네, 없어지네요. 네. 그래서 서페이서가 은폐할 수 있는 사포 방수는 약 320방. 320방을 너무 네, 이건 매직 스펀지입니다. 도장면에 이제 오염 물질 제거할 때 탈지제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매직 스펀지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확실히 뭐 유분기, 유리막, 왁스기, 각종 오염물 서페이서도 물에 문지르면 날아갑니다 이걸로. 아, 지금 베이스는 여기 차주분이 구입을 해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지만 일신 제1 모비스는 라카 계열입니다. 라카는 차에 뿌리시면 안 되고요. 얘는 베이스 스지입니다. 공업사에서 쓰는 것과 동일한 도료. 네. 첫 번째는 가볍게 색깔 맞는 것 같고요. 좀 밝은 것 같은데 색깔이. 네, 그러네요. 어우 겹쳐 뿌리니까 색깔 잘 맞는 것 같네요. 1차는 이 정도. 그리고 한 2분 후에 다시 재도포하겠습니다. 예, 지금 베이스 도포가 완료됐고요. 지금 난로로 말려주고 있습니다. 베이스는 서페이서보다 건조 시간이 거의 한 4배 이상 잘 안 마르기 때문에 햇빛이 안 좋은 날에는 이렇게 고주 열기구나 뭐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자연 건조를 시키시더라도 거의 겨울철에는 안 말라요. 1시간 지나도. 그러니까 꼭 고주 열기구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자연 햇빛을 딱 사용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베이스를 뿌렸을 때 광이 나는 거는 이 페인트 안에 들어있는 신나 성분이 이제 날아가면서 광이 나는 거고요. 이게 무광이 될 때까지 건조를 바짝 시켜주셔야 됩니다. 뭐 광이 안 나는 이유를 열 처리를 안 해서라고 댓글 다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열 처리랑 광은 달라요. 광 나는 페인트를 뿌리면 광이 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페인트도 투명 종류가 직건이 있고 속건이 있는데 빨리 마른 애들이 속건이겠죠? 네. 이 속건들이 직건보다 광이 원래 안 납니다. 네, 원래 그런 특성이 있어요. 같은 페인트도 경화제 종류가 두 종류예요. 여름용, 겨울용에서. 겨울에는 속건을 쓰고 하는데 똑같이 작업을 해도 속건이 빨리 마르는 게 아무튼 여러 가지 하자가 많아요. 그렇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난로로는 얼마나 말라야 될까? 한 5분, 앞으로 네. 5분 정도 더 말리고 클리어 올려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전에 부식이 한 뼘 가까이 됐죠? 네. 네, 어쨌든 잘 감춰졌고, 네. 이 내구성에 대해서 또 의구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했을 때 평균 3년입니다. 평균 3년. 그 펜다 교환, 뒤쪽 펜다 교환하시는 분들 보면, 그 C필러에서 부식 들고 올라오는 게 보통 6개월에서 1년이거든요. 네. 근데 셀프 수리로 3년?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그리고 4년, 5년 넘기신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 공업사에서도 이렇게 해요. 특별히 다른 뭐 왕도가 없습니다. 다른 거.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계시고. 네. 그러면은 2분 후에 클리어 작업하겠습니다. 문 닫아주세요. 자, 이제 클리어 도포하겠습니다. 클리어는 1차는 가볍게
맛을 보여준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해주시고 거의 뭐 프리스타임을 안 가져도 됩니다. 가볍게 투명을 첫 번째만 그래요. 이어서 바로 가겠습니다. 2회 박아서 뿌리겠습니다.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점점 속도가 늦어지는 게 이게 압이 점점 약해지고요. 도포량도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속도도 점점 느려져야 되고 처음엔 빨리 가다가도 절대 중간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지나가셔야 돼요. 네. 막 뿌리는 것 같죠? 막 뿌리는 것 같죠? 굉장한 노하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자, 정면으로 가져와서 볼까요? 온도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여기가 조금 클리어가 지금 덜 갔어요. 가운데 부분이. 한 번 더 갈게요. 아쉽다. 네. 근데, 네. 5분 후에, 5분 네. 후에. 네. 이게 투명을 한 번 더 뿌릴 건데요. 제도포 시간은 이렇게 카바링을 만져봤을 때, 여기를 만지면 안 되겠죠? 만져봤을 때, 이렇게 끈적거리지만 묻어나지 않을 때. 묻어나도, 조금 묻어나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게 미끌거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축축하게, 클리어가 막 옆에 묻어난다. 그러면, 제도포 하시면 흘러버립니다. 그 정도 약간, 후레쉬 타임, 반 건조를 시켜주신 다음에, 클리어를 뿌려주셔야 돼요. 지금 저는 한 10초만 더 말린 다음에, 바로 제도포 하겠습니다. 클리어는 너무 불을 가까이 대시면 끓을 수도 있어요. 항상 일단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클리어 마무리 하겠습니다. 너무 도포량이 적다 싶으면 거리를 가깝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속도를 천천히 거리를 가깝게. 그리고 내려오는 폭도 처음엔 2cm로 내려왔다면 나중엔 한 1cm 정도로. 아이고, 손가락 힘이 빠져서 그래요. 생각보다 작업 하루에 많이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네요. 이게 작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혹시 양쪽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했었는데 많이 할 땐 되는데 네. 봐봐요, 지금 손가락 힘이 빠졌어요, 이미. 겨우 한 캔 뿌렸는데 쉽지가 않은 작업이네요, 진짜. 그래가지고 브랜딩 나 이어서 브랜딩 어딨니? 여기 있다.
흩날린 부위에 너무 더럽다. 이거 큰일 났어. 씨. 지금 뿌리는 건 뭐예요? 경계 부위를 없애주는 겁니다. 투명이 흩날린 부위에 그 투명과 얘가 만나서 녹여줌으로써 이렇게 광도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쪽도 여기도 지금 날렸잖아요. 네. 절대 많이 뿌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은 광택으로 어느 정도 또 커버가 됩니다.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 한 7-80% 다 제거가 되니까요. 네, 그러면은 파바링 제거하고 결과 마무리 영상 남기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지금 가운데 펜타 각을 이용해서 각치기라고도 뭐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아랫부분만 뿌렸는데 지금 보면 거의 표시가 잘 안 나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은 스크래치입니다. 위에 지금 기존에 있던 스크래치고요. 이 스크래치보다 한 5cm 밑에 부분으로 뿌렸는데 거의 그 층의 경계가 지지 않았어요. 그 리버스 마스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그 아주 기법을 썼기 때문에 더 잘 먹은 것 같고요. 광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장님 얼굴이 거의 뭐 식별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네, 잘 나왔습니다. 면은 좀 급하게 잡을수록 수축이 더 많이 되면서 들어가요. 근데 천천히 할수록 해서 면을 잡아놓고 다음날 한 번 더 잡으면 거의 뭐 문제가 없고요. 이쪽 약간 흘렀네요.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굳어지면 거의 안 보입니다. 네. 지금은 얘도 두께가 수축을 하면서 얇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마르면 거의 안 보이는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네, 완전히 되는 시간이 한 어느 정도? 난로로 한 10분 해주면요 하루면 마르고요. 난로로 안 해주면 한 3일? 3일 정도. 이 정도 날씨에서는 날씨마다 달라요. 영하권에서 계속 이어지면 2주가 가도 손으로 만져도 비는 괜찮은데 세게 누르면 손으로 비틀면 지문이 생길 때도 있어요. 겨울에는 2-3주 지나도. 근데 난로로 지금 한 5분에서 10분만 말리면 당장 오늘 저녁에 비를 맞아도 네네. 괜찮을 정도. 지금 10분으로 말려주는 게 중요한데 뿌린 직후에 난로로 하시기보다는 한 이렇게 5분 정도 후에 왜냐면 초기에 하면 또 끓어버리는데 지금 하면 안 끓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좀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느릿느릿 한다고 해야 작업이 잘 나옵니다. 예, 바퀴 라인도 나름 잘 나왔어요. 예, 나름. 네. 일단 뭐 이 정도는 양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이 반대쪽 건져야지 이거. 반대쪽. 반대쪽 건져야지. 이거 한 3시간 4시간 한 것 같은데. 예. 다음에 또 이어서 기회가 된다면 함께 작업했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